여러분,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서류가 바로 HNK의 이중계약서 원본입니다. 김도윤의 목소리가 호텔 컨벤션홀의 웅성거림을 뚫고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고 김도희 씨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흔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순간 장내는 숨을 삼키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며 수많은 카메라가 도윤의 손끝을 겨눴고 주주들의 표정은 동요하기 시작했죠. 김도희라는 이름이 울려 퍼지자 여기저기서 탄식과 귓속말이 번져갔습니다. 도희라니, 그 여자를 또 언급하다니. 그녀가 정말 그 일을. 중년 주주 몇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숙였고 다른 이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고인의 이름은 여전히 무거운 울림을 남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황기찬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죠. 차갑게 굳은 표정이었지만 눈빛 깊숙이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목젖이 크게 울리더니 갑작스러운 폭발음처럼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하하. 도희라니 죽은 여자를 끌어와 나를 무너뜨리겠다고? 이게 내 수법이냐, 김도윤? 그의 웃음은 억눌린 광기와 함께 벽과 천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주주들의 몸이 움찔거렸고 기자들은 순간적으로 카메라 셔터를 누르지 못한 채 얼어붙었죠. 그 웃음소리는 기괴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리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세리는 그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무너질 수도 혹은 마지막 발악으로 모든 걸 뒤집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스쳐 지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한치 앞도 읽을 수 없는 황기찬의 광기에 질린 듯 그러나 동시에 그 불안정한 힘을 어떻게든 이용할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찬은 가슴을 거칠게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었죠. 그제야 주위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위암이라더니 저 모습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속삭임은 불안과 연민, 그리고 혐오가 뒤섞인 감정으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무너지는 듯 보이다가도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발선 눈빛과 함께 이를 악물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죠. 도희가 뭘 안다고? 그 여자는 끝까지 진실을 보지 못했어. 반쪽짜리 증거를 붙들고 날 공격한다니. 한심하군. 그리고 넌 김도윤, 내가 들고 있는 건 허상에 불과해. 그의 음성은 쉰 기침 사이에서도 단단히 울려 퍼졌습니다. 병마에 시달리는 몸과 달리 목소리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집념이 서려 있었어요. 그 말에 장내의 공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허상이라고요? 그 순간 강재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손에 들린 낡은 수첩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주주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죠. 플래시가 다시 터지고 몇몇 기자들은 서둘러 앞줄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회장님? 제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쌓아온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했습니다. 이 수첩 속 6자리 숫자, 그리고 집 모형 안에서 발견된 비밀 계좌, 모두 H&K의 이중계약서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이게 허상이라면 대체 무엇이 진실입니까? 순간 장내가 술렁였고 주주들 사이에서는 작은 파문이 퍼졌습니다. 계좌라니 정말 돈을 빼돌린 건가? 저런 증거까지 나왔다면 끝난 거 아냐? 낮은 목소리들이 이리저리 번져가며 웅성거림은 거대한 물결처럼 커져갔습니다. 제인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울분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은 늘 가족을 이용했어요.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호를 상처 입히며 아내 강세리를 감시한다고 협박까지 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회사까지 집어삼키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이 모든 게 세상 앞에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몇몇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치려 했고 기자들의 펜촉은 바쁘게 종이를 긁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제인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했죠. 그러나 황기찬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번뜩이며 검은 불꽃처럼 이글거렸습니다.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다리 힘이 풀린 듯 위태롭게 비틀거리며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지만 그의 목소리만큼은 낮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인아. 그는 마치 속삭이듯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가 왜 이 길을 걸었는지, 왜 끝까지 싸우려 하는지 넌 알지 못해. 그의 한마디는 장내를 또다시 술렁이게 했습니다. 주주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댔죠. 무슨 뜻이지? 혹시 더 큰 비리가 남아있는 건가? 아니면 반격할 카드가 있다는 건가? 회의장은 무거운 먹구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도윤은 곧장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기찬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손은 서류를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죠.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설마 또 다른 증거? 아니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동맹이 있는 건가? 그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수십 가지 계산으로 어지러웠습니다. 한편 강세리는 남편의 말을 곱씹으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귀를 때렸죠. 그녀는 누구보다 기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절대 허튼 소리를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지금 입을 연 이상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세리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속에서 또 다른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만약 그 비밀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면, 내가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면.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탐욕이 뒤섞여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황기찬의 말 한마디,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불안한 기색은 주주총회를 단순한 폭로 현장이 아닌 새로운 전쟁의 서막처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말 그대로 혼돈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흔들며 언성을 높였고 다른 이는 의자에 깊이 파묻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회의장을 가득 메운 조명 아래서 기자들은 앞다투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공기가 날카롭게 갈라졌고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조용히 하시죠. 모두 발언을 들읍시다. 의장이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소란과 웅성거림이 벽을 타고 메아리치며 서로 뒤엉켜 회의장은 더 이상 질서를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김도윤은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얼굴 가득 담긴 긴장을 애써 억누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시끄러운 웅성거림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물러난다면 더 큰 파국은 피할 수 있습니다. 고 김도희 씨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녀가 목숨으로 지켜낸 진실을 욕되게 하지 마시란 겁니다. 순간 주주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됐습니다. 일부는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들은 저 젊은이가 감히 황 회장을 몰아붙이네라는 놀라움과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술 끝을 천천히 끌어올리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쪽 어깨가 작게 들썩이더니 곧 고개를 저으며 굵은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물러나라. 내가, 도윤아, 넌 아직 어리다. 이 세상은 정의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야.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거지. 그리고 난. 그는 주먹을 움켜쥐며 의자를 짓누르듯 기대 앉았습니다. 아직 쓰러진 게 아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회의장을 울리는 메아리처럼 강렬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주주들의 얼굴에 긴장이 다시 번졌고 기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플래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의장은 이미 더 이상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몇몇 주주들은 격앙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더는 못 믿겠다. 물러나라. 당장 검찰에 넘겨야지. 무슨 회의냐. 의장은 필사적으로 의사봉을 두드리며 외쳤지만 회의장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소용돌이였습니다. 결국 주주총회는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의장은 이 이상 진행은 불가하다라는 선언을 내렸고 순식간에 기자들이 밖으로 몰려나가 속보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언론사 뉴스 헤드라인에는 이런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고 김도희의 증언, 황기찬을 압박하다. 그 순간 기찬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웃음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거리고 있었죠. 그 웃음이 광기인지 혹은 마지막 발악인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총회가 끝난 뒤 사람들로 북적이던 호텔 복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정막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회의장에서 터져나온 분노와 욕설, 플래시의 잔광이 아직 벽에 달라붙어 떠돌고 있는 듯했죠. 황기찬은 홀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마다 구두굽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건조한 소리를 냈습니다. 텅 빈 주차장은 그 소리를 메아리처럼 증폭시켜 기찬의 고독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검은 차가 어둠 속에 서 있었고 차 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그가 갑자기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컥, 컥.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피가 솟구쳐 올라와 결국 손등 위에 붉은 자국이 튀었습니다. 선홍빛이 퍼지는 것을 바라본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닦아내며 씩 웃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김도희, 내가 날 쓰러뜨렸다고 생각하나? 웃기지 마. 그 웃음은 허탈한 듯 하면서도 광기 어린 힘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병에 시달리는 노인의 것이 아니라 아직도 싸움을 멈추지 않으려는 맹수의 것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운전기사는 땀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핸들을 꽉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차 안은 음산했습니다. 환기구에서 새어나오는 공기는 묵직했고 담배 연기와 피비린내가 섞여 콧속을 자극했습니다. 창밖 네온사인 불빛이 깜빡이며 기찬의 얼굴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의 웃음은 마치 다른 얼굴처럼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그 시각 강재인은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밤의 불빛이 물결처럼 번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모니터 속 숫자들만 좁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억 원이 넘는 해외 자금의 흐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돈의 줄기는 마치 혈관처럼 얽히고 설켜 오랜 세월 숨겨온 비밀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마우스를 쥐고 있었습니다. 숨을 가다듬더니 휴대폰을 들어 김도윤에게 곧장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 확실한 증거가 모였어요. 도윤 씨, 다음 수는 우리가 쥐고 있어요. 황기찬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그러나 화면 속 도윤의 얼굴은 결코 안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제인 씨, 서두르지 마십시오. 황기찬은 아직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 웃음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공기 속에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한순간 정전이라도 된 듯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제인은 눈을 크게 뜨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숨긴다니 무슨 뜻이죠? 이 계좌와 계약서만으로도 충분한데.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 사람을 가까이에서 본 게 벌써 몇 번인데 절대 그냥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총회장에서 그 웃음을 보셨죠? 병든 몸으로도 아직 뭔가를 쥐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제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호텔 주차장에서 홀로 내려가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위태롭게 흔들리던 그 발걸음, 그러나 끝내 넘어지지 않던 고집, 그것이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을 올감해 왔다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의 대화는 단호했지만 그 이면에는 뿌리 깊은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눈앞에 다가올 더 큰 파국을 막연히 예감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곧 폭풍이 닥친다는 듯 서늘하게 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황기찬은 천천히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묘하게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은 정막에 잠겨 있었고 오직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빌딩 사이로 스며드는 네온사인이 번쩍이며 어두운 방 안을 간헐적으로 비추자 기찬의 얼굴은 순간마다 다른 인물처럼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그는 무겁게 책상 위에 앉아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던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닳아 글씨조차 희미해진 노트에는 단연간 그가 모아온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손끝으로 종이를 넘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그래, 다들 날 무너뜨리려 하지만 아직 비밀은 남아있지. 그의 쉰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끝이 멈춘 곳에는 낯선 이름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 김도희가 한때 조사하던 인물들의 명단, 그리고 세상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들의 흔적이었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그리고 해외의 수상한 단체 이름까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들이 노트 속에서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도윤조차 알지 못하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거기에는 또렷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황기찬은 페이지 위를 천천히 쓰다듬더니 입가에 길게 미소를 그렸습니다. 그 미소는 패배자의 것이라기보다는 아직도 판을 흔들 수 있다는 자의 여유와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위암으로 쇠약해진 몸은 기침으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방 안의 공기마저 서서히 무거워지며 불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습니다. 그 순간 문틈 사이에서 희미한 시선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세리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버티려 한다면 나도 내 길을 가야겠지. 세리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욕망이 교차하고 있었죠. 남편이 가진 마지막 비밀이 자신을 위협할 수도 혹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문탐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그 미묘한 표정은 마치 두 개의 얼굴이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종적인 아내의 얼굴과 야망을 감춘 여왕의 얼굴 말입니다. 기찬은 여전히 노트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희도 몰랐던 게 있지. 제인도, 도윤도, 세리도, 아무도 모를 그 한 수 마지막은 내가 가져간다. 그리고 방 안을 감싸는 기묘한 정적 속에서 한 장의 종이가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거기에는 알아볼 수 없는 외국어 문장과 함께
숫자 몇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또 다른 열쇠가 남아있다는 듯이 종이는 바닥 위에서 흔들리며 불길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난 듯 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한 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웃음 속에 감춰진 진실, 그리고 강세리의 속내까지. 여왕의 집을 뒤흔들 더 큰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